주식과 경제의 기초를 만화로 쉽게 알려주는 퉁개미툰.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 퉁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증시 체크 포인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Sell in May라는 말을 아시나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올해에도 이 격언이 맞을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이전 20년간 평균적으로 5월 이후부터 10월까지 증시 수익률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Sell in May, Buy in October, 즉 5월에 주식을 팔고 10월에 주식을 사라는 격언이 있나 봅니다. 올해에도 이 격언이 맞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 두 가지는 정치적인 요인이라 예상하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정치적인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ell in May 주장의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미국 금융시장 경색이 시작된다입니다. 즉 은행들이 대출을 감소시키고 이는 실물 경기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올해 2월 이후 글로벌 증시의 강세 이유를 살펴보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다시 돈을 풀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즉 SB은행 등 소형 은행들이 위기에 빠지자 미국 당국은 은행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이었습니다. 즉 어려운 은행들은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게 연준이 쉽게 돈을 빌려주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 자산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QE, 즉 양적 완화다, QE가 아니다 라는 논란이 한때 SNS상에서 있었습니다. QE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준이 통화 완화적으로 바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증시에서는 일부 성장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4월 말부터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의 모습이 차츰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 소형 은행의 예금 잔고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준도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다시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연준 자산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 자산의 감소는 금융시장에서 통화량을 흡수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편 미국 시중은행들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뱅크런 등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해주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부도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표에서 보듯이 미국 은행들이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즉 대출해주는 것을 꺼리면 실제로 대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건 경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가 그랬고 2008년에는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죠. 표에서 보면 그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지방은행 위기가 나타나자 주식시장은 bad is good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연준이 돈을 더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나 현실은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은행의 대출 감소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Sell in May 주장의 근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미국이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서 쓰든가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고 IRA 법안 등 재정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부채 한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미국 정부는 돈이 없고 돈을 더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죠. 오는 6월 미국 정부의 돈이 고갈되는 X데이 근처에서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즉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 미국 하원은 공화당의 과반 이상이죠. 따라서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적인 싸움과 불확실성이 5월부터 표면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채 한도 협상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견대로 된다면 바이든 집권 이후 주도주였던 탄소 배출 저감 관련주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 부채 한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이는 연방정부 폐쇄 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5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자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었는데요. 그 당시 코스피 월봉을 보면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급락하는 변동성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이런 리스크에 좀 무덤덤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이를 반영해서 미국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CDS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약자로 거래 상대방이 부도날 것을 대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미국이 망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죠. 한편 미국의 정치적 분쟁은 다시 은행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미국 뱅크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해제하고 예금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말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켰었는데요. 이 25만 달러 이상 예금 보장 확대 또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승인이 가능할까요? 즉, 미국 의회가 서로 싸우면 은행 예금자들이 다시 불안해할 수 있고, 이는 뱅크런이 재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셀 인 메이 주장 세 번째는 바로 오는 5월 1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초대받았죠. 이 G7 회담에서의 큰 그림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재가 강력하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강할 것 같은데요.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또는 중국 수출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정치적인 요인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이 더 불안해지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셀 인 메이 주장 핵심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라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할 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대응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5월은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하필이면 국내 코스닥 신용잔고가 매우 높다는 점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물론 퉁개미도 증시 참여자로서 정치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놓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